올해는 공모주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모주 투자의 수익률을 보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경쟁률이 일반 청약보다는 낮은 경쟁률이 나타나고요. 코로나 사태가 ESG 펀드를 더 부각시켰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올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즈니스워치 최일의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요새 투자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모주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기업들이 증시 대비를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우리의 계좌가 웅장해지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산운용업계에서 20년 이상 몸담고 계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그로스 본부장님 모시고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인 공모주 펀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그 공모주 펀드 시장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공모주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자기 계좌의 일정 부분은 공모주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성장 테마, 또 뭐 IT나 바이오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IPO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을 하고 또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걸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모주 투자의 수익률을 보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년 7, 80개 종목들이 IPO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보면은 쟁쟁한 후보들이 지금 시장 입성을 위해 조금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네.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18일에 상장될 때 공모주 청약 예금이 64조 원이 모여서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 분사한 거를 상장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이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SKIET라고 SK 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자회사인데 분리막하는 회사를 또 분리해서 IPO를 합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뭐 현대중공업, 뭐 하나종합화, 여러 가지 IPO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1조에서 뭐 최대는 50조까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어들이 IPO를 통해서 상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펀드를 활용할 때 그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일반 청약보다는 낮은 경쟁률이 나타나고요. 또 기관들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락업이라 그래서 또 1개월, 뭐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매수 제한을 걸어주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페어밸류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장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 락업 기간을 좀 길게 해놓고, 그리고 공모주를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서 공모주 펀드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일반 투자자들이 못 받는 그런 공모주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관들이 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공모주 펀드도 선택을 하실 때 규모가 너무 크면 공모주 받는 배정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보다 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를 고를 때에는 자기가 투자할 만한 펀드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하고 이 공모주 펀드의 트랙 레코드도 잘 봐야 되는 게 매니저의 판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상장이 되는데 그게 모두가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상장하자마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랙 레코드로 봤을 때 수익을 좀 많이 거둔 그런 펀드들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펀드와 더불어서 기업의 뭐 환경이나 주주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 잣대로 담는 ESG 펀드 투자를 할 때 네. 장점으로 생각되어지거나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ESG 펀드를 더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각국 정부들이 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 환경에 대한 펀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ESG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다. 또 글로벌 자금도 ESG 펀드에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G의 펀드를 투자할 때 장점은 뭐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 좀 각광받는 기업들,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 주주한테 친화 정책을 쓰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도 있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하락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급락을 한 그런 케이스들을 다 모면하니까 위기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ESG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 뭐 좀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ESG 펀드가 작년에 가장 각광을 맡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 있는 종목들도 밸류에이션도 많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그때 이제 자금을 뒤늦게 들어가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더 많이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펀드 투자의 시점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플러스 ESG를 제외하고 네. 유망한 투자처가 또 있는지. 펀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올해 그냥 역발상으로 고배당 펀드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경기도 좋아지고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늘어나면 작년에 못 줬던 배당까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연초에 뭐 삼성전자가 또 배당을 올해 특별 배당으로 많이 한꺼번에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고배당 뭐 이런 펀드들 그리고 리츠도 일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기 때문에 뭐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뭐 일반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들도 경기가 살아나고 집값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배당 수익률도 그리고 캐피탈 게인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으로 그런 쪽도 올해는 좀 해볼 만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테마, 신성장 산업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하나의 큰 테마를 이룰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찍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테마 이거는 유럽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했고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그쪽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미래차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변화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한간에 뭐 애플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자율주행, 전장화 그런 쪽도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크게 변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차도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반도체가 없어서 쇼티지라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자동차 생산도 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테마를 담는 뭐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가끔은 또 변동성이 살짝 커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펀드 투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사실 일단 3,0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하려면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큰 뭐 이익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일정 부분 뭐 멀티에셋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고 저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올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는 이제 점점점 뭐 저금리긴 하지만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투자에는 좀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쪽에 더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주식도 작년같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약간 수익률은 낮추고 좀 중위험 중수익 같이 아까 말한 고배당주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일부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글로벌 테마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ETF나 뭐 액티브 ETF 이런 쪽도 일부 투자를 하셔서 약간 분산된 투자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다거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요즘 핫한 가상화폐에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면 생각보다 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공모주 펀드는 일정 부분 참여하셔서 워낙 대여들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 상장될 때 같이 주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투자의 패턴을 약간 다양하게 올해는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고견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